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 파리 대책 때문에 2018년도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평년의 2배. 그렇죠. 그때 거의 한 50만 원 가까운 주택들이 주임사에 등록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잠겨 있잖아요, 매물로. 네. 8년 이상 등록해야 되니까 매도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잠겨 있고 하면서 2018년도가 가장 큰 강세장이 나왔던 연도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되게 맥락이 조금 맞지 않았던 정책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호 기자입니다. 저희가 정말 오랜 기간 공들여가지고 정말 어렵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여의도 학파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증권업에서 많이 하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새롭게 분석해가지고 일명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들이 계신데, 최상욱 퍼포먼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지금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네. 책 쓰는 거는 계속 하고 있고, 네. 창업한 거는 좀 됐는데, 여기 대표 경영인으로 앉아가지고, 참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큰 회사 같은데, 네. 조그만 회사인데, 부동산 세금 관련해가지고 조금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요즘에 그 세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네. 고쳐놓으면 또 바뀌고, 고쳐놓으면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세법 좀 그만 바꿨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편하게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렇게 부동산 카페나 이런 그런 걸 봐도 지금이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상승을 점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진짜 급등이냐 아니면 적당한 상승이냐, 대표님은 대충 어느 정도로 지금? 작년 말에 전망하기로 올해는 좀 강세장으로 봤는데, 근데 한 2주일 전에 탐프로TV 나와서 그때 얘기했던 거는 지금 시장에 약간 여러 가지 과열 완화해주는 그런 장치가 좀 없다 보니까, 네. 내년 대선 전까지, 연말까지는 조금 단기로 과열될 양상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저희가 선거가 되면은 또 대선 주자들 부동산 정책 따라서 네, 또 왔다 갔다 하죠. 네, 또 왔다 갔다 하고 눈치 보는 그런 기간이 거의 반년간 지속돼 왔거든요. 네. 2017년에도 똑같았어요. 네. 16년 말부터 17년 5월까지 움직이죠. 거의 횡보했죠. 완전 네. 0%.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22년은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위아래가 좀 열려 있는데, 네. 이렇게 좁은 상태로 열렸다기보다는 조금 넓게 열려가지고 전망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 이제 전문가 분들이 가장 예측하기 힘든 밴드라고 얘기했던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워낙 길게 열려 있는. 네, 비유를 하면은 저희가 시소가 있잖아요. 네. 시소가 있어서 여기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쪽에가 뭐 상승 관련된 요인이고 이쪽에 하락 관련된 요인이면은, 과거에는 시소 길이가 짧았거든요. 지금은 그 시소 양 끝이 매우 길어져가지고 균형을 어느 정도 잡고 있다 하더라도 한쪽 균형 깨지면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슈들만 남아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2018년, 19년도에 제가 부동산 이제 출입할 때 보면은, 네. 이제 그때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내놔가지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약세장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지금 정부가 했던 실책이 몇 가지 장면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대표님은 어느 장면이 좀 문제였다고 지금 보세요? 제가 조금 맥락이 안 맞다고 느꼈던 거는 2017년 12월에 했었던 주택임대사업자 네. 활성화 대책 냈었을 때요. 그때는 17년 7월 달에 저도 막 그때 뭐 언론이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주택 공급 부족할 것 같아서 주택가격 상승이 좀 우려된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실었더니, 정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네가 말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그 당시 제가 말한 근거는 2022년까지 뭐 수요조사 봤을 때 필요한 택지 소유량이 있는데 그만큼 공급 못할 것 같으니까 부족할 것 같다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 택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엔가 제가 그 언론에다가 썼던 얘기를 정면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2주에 바로 파리 대책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 일련의 사단을 좀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정부는 주택가격 잡는데 의지가 있구나, 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파리 대책을 딱 보니까 뭐 투기과열지구랑 양도세랑 세금 관련 대책도 좀 나왔고, 그 대책 보고 나서 저도 바로 3일 있다가 이제 리포트 내가지고 파리 부동산 대책 되게 견고하게 보이긴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썼던 뉴스테이 제도가 살아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면적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보유세나 양도세 혜택 다 회피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얼마든지 주임사를 등록하기에 너무나 용이한 환경이라는
거를 이제 좀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14년부터 18년까지는 다주택자가 좀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네. 그러니까는 시장의 주인공이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한테 그런 큰 출구가 있는 사실을 이제 그때 지적했는데 12월 달 되니까 아예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한다고 네. 더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 파리 대책 때문에 2018년도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평년의 2배. 그렇죠. 네, 그때 거의 한 50만 원 가까운 주택들이 주임사에 등록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잠겨 있잖아요. 매물로. 네. 네, 8년 이상 등록해야 되니까 매도 물량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잠겨 있고 하면서 2018년도가 가장 큰 강세장이 나왔던 연도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되게 맥락이 조금 맞지 않았던 정책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좀 전문가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2014부터 18년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좀 매수 주체였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 사서 주임사 등록하는 형태로 주택시장이 좀 흘러갔고 그래서 강세장이 좀 이제 2018년에 피날레가 왔고 거의 끝날 거라고 많이 그래서 예상했었죠. 궁극적으로 2018년 말에 9.13 내면서 했던 건 뭐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을 축소하고 작년에 2020년에 또 7.10 내면서 아파트 주임사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러면서 결국 주임사를 다주택자들 과열의 원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 부동산 특위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또 건드렸었잖아요. 결국 주임사가 한 축이라는 생각은 국토부가 오랜 기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도는 계속 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2019년 상반기부터는 좀 실수요 마켓으로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실수요 마켓으로 변하면은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비중보다 대출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더 많아지면서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19년부터는 그게 아니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좀 더 많은 실수요 마켓으로 되면서 좀 이상해졌는데 국토부가 그거를 요즘 1주택자들을 보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등등등 해서 청약도 안 되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뭐 신용대출 받고 여러 가지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끼고 집을 사놓고 나중에 상황 풀리면 거기 들어가서 입주할 생각으로 1주택인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용어도 1주택 갭 투자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한 게 19년 7월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에 1주택 갭 투자를 기준으로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양도소득세는 1주택 갭 투자한테 별로 해당이 없고요. 없었죠. 종합부동산세도 어차피 다주택자가 많이 내는 거고 취득세 중과도 다주택자들한테 내는 거고 그러니까 1주택 갭투자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세금 관련 규제라던가 이런 게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해 12월에 나왔던 정부 정책도 9억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은 전세 대출 받지 못하게 했다 이런 현상적인 거 정리하자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1주택 마켓인데 근데 임대차 3법은 조금 변칙적으로 도용이 돼가지고 갱신 임차가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안 먹히고 종전 임차인한테는 먹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갱신 임차를 원하게 되고 임대차 3법을 예고하고 나서 시행 전까지 또 시차를 둬가지고 이거랑 그해 임대차 3법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7월 12일 날에 정부가 원복했던 게 있어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소유주들한테 2년 실거주요.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하라 그래가지고 6일차에서 발표 빡 하니까 바로 어떻게 됐냐면은 집주인이 대거 다 들어갔죠. 집주인이 들어왔죠. 원래 서울시에 있는 노후주택들의 전세가가 제일 낮잖아요. 근데 그런 주택들에 이제 집주인들이 들어와야 2년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을 준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임차인 퇴거시키고 본인이 들어오는 게 6월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임차 물량이 축소됐는데 곧바로 7월 달에 임대차 3법 하면서 그 갱신권이랑 하한제를 딱 두겠다고 하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가지고 임차료가 거의 그냥 50% 올랐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매매 전세가 붙게 돼가지고 1주택 갭 투자 할 만한 환경이 더 열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말부터 이제 불타 올라가지고 21년까지 쭉 온 거고요. 그 시기에 저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20년 말에 그냥 실수요 마켓인데 임차료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이거 잡기 어렵겠다 생각해가지고 전망 한번 바꾸게 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임차 공급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된 거는 원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임대차 3법이 이게 피해만 많이 양산했기 때문에 임대차 3법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또 추진했던 사람이 스스로 뭐 퇴각하는 거니까 1년 만에 그래서 뭐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너무 매매가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전세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게 했던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냈던 게 두 번째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상황을 이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요즘 제가 옆에서 보는 느낌은 약간 선을 놨다는 느낌이 약간 맥이 풀렸다는 느낌이 저는 약간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약간 정부가 그냥 자기 발표했던 3기 신도시나 그냥 이제 뭐 안정적으로 가게 이제 하고 이제 약간 정부가 너무 손을 이렇게 탁 놔버린 느낌이 좀 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내년 대선까지 맞물리고 이래가지고 네네. 이게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저도 그러니까 요약하면 부동산 정책의 어떤 리더십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냥 본인들의 소임은 택지 공급 제대로 하고 주택 공급 제대로 하고 그런 거잖아요. 뭐 주택 가격까지 자기네가 다 그 책임지려고 이런저런 그런 스탠스를 많이 보였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이런 쪽을 좀 배제하고 공급으로만 완전 전환해가지고 그냥 3기 신도시 제대로 하겠다 약간 이렇게 전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1대 국회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617, 710 임대차 3법 네. 네, 완전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해서 초반에 완전 주도를 했었는데 결국 임대차 3법이 목적이었던 임차 시장 안정보다는 임차료 급등으로 연결되면서 손이 꼬인 것 같아요. 동력이 좀 약해졌죠? 네, 그러니까는 국회 주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서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뀐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신규 규제가 나온다던가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 상태로 더 그냥 냅뒀다가 어떻게 보면은 내년 대선 이후에 다시 어떤 누군가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길면 1년 정도? 1년 정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대로 가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마도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부담이란 얘기로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 대비 제일 비싸진 레벨은 사실이고 매우 주택 가격이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1주택 실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거나 일단 비빌 엄두가 안 나는 수준의 가격까지 올라갔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다면은 신고가로 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말 싸게 살 수 있을지, 그러니까 주택을 좀 더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청약이다 보니까 청약이 시세보다 20에서 최대 40% 이상 싼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청약이 엄청나게 몰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 뭐 굉장히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거래량 실으면서 이렇게 팍 간다기보다는 기존 주택 시장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또 호가는 굉장히 높지만 거래는 많이 좀 안 나오면서 이제 눈치 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 대신에 청약 같은 그런 주택에서는 엄청난 그런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런 것 같아요.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